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인삼차가 좋고요. 목이 컬컬할 땐 도라지 차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는 어떨까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분께 드리는 으라차차와 영차. 저와 함께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원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원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적극적으로 구애했고 연인 사이가 됐죠. 저는 서울에서 직장을 얻었고 남편은 부산에서 일하게 돼서 장거리 연애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는 서로를 믿었기 때문에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렵게 임신을 했지만 유산을 하고 말았죠. 저희 부부는 슬픔을 나누면서 더욱 사이가 돈독해졌고요. 함께 난임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부럽지 않은 부부 사이였다고 자부합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의 자동차를 같이 사용했는데요. 주말에 남편의 자동차를 타고 마트를 가려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하다가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늘 따뜻했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싹싹하게 잘하는 사위였기 때문에 저는 충격을 받았고 배신감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곧바로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갔고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남편의 차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안에서 메모리 카드를 빼내어서 불륜행위 정황이 담긴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더니 불법으로 얻은 증거물은 증거물로서 효력이 없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모으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불법적인 증거 취득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사연자분은 남편의 차를 무단으로 열었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될까요? 네, 형법상 제321조는 다른 사람의 신체나 주거, 자동차 등을 임의로 수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야간에 차문을 강제로 개방해서 물건을 훔치면은 특수절도죄로 처벌되는데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네,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네요. 근데 남편의 차는 사실 사연자분도 함께 타던 것인데도 문제가 될까요? 부부가 자동차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사연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두 사람이 별거 중이기 때문에 부부가 경제적 공동체로서 함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수색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수색과 관련한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연자분은 메모리 카드를 빼서 챙겼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절도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메모리 카드의 내용을 확인만 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네, 절도죄 구성 요건으로서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될 수 있고 그렇다면 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사연자 같은 경우에 아직 이혼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부부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면 네, 법적인 부부지간이죠. 네, 그렇다면 절도는 친족 상도례로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아까 이제 언급된 자동차 수색죄 그리고 특수절도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형이 무겁습니다. 벌금형이 없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수색죄, 특수절도죄 모두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를 많이 요하는 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사정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판단 요소가 된다면은 선고유예형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선고유예형이란 뭔가요? 네, 선고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일단은 법정 선고를 미루는 결정입니다. 선고유예된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범죄를 일정 기간 저지르지 않고 자숙한다면 앞선 선고 자체가 없었던 일로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선고유예형이라고 하는 거는 받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거의 무죄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선고유예형을 기대하고 이런 행동을 하셔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본인이 평소에 남편과 차량을 함께 관리를 해왔다. 근데 이게 뭐가 죄가 되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소 그 차량을 공동으로 관리해왔다면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그 사용에 대해서 상대방의 양해나 승낙이 있기 때문에 범죄 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거를 하였다면 별거로서 상대방이 사연자에게 승용차 사용 관리에 관한 양해나 승낙을 철회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연자가 차량 수색죄에도 해당하고 이제 이런 죄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확보한 이제 불법적인 증거 이거는 뭐 이혼 소송이나 이런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불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민사소송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그 증거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불법 증거라도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부정행위를 한 남편한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불법 증거가 증거 능력이 있어서 이 증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가 입증된다면은 남편에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편뿐만 아니라 그 부정행위 상대방 소위 상간자라고 하는데 이 상간자 상대 소송도 같이 가능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간자에게도 이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것을 알게 돼서 별거를 시작했고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찾으려고 남편 몰래 남편의 차문을 열고 메모리 카드를 꺼내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남의 자동차를 임의로 수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요. 또 야간에 차문을 강제로 개방해서 물건을 훔치면 특수절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는 남편의 차는 사연자분도 함께 탔던 것이긴 하지만 현재 두 사람이 별거 중이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정리해드렸고요. 메모리 카드를 뺐다면 절도 혐의도 추가되나 이거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이 돼서 이 부분은 처벌은 안 될 것 같다라는 것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원지 변호사였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대형 마트는 주로 한 달에 2차례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쉬고 있죠. 그래서 불편하다는 소비자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 소초구는 이르면 올해 1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고 하고요. 그보다 앞서 대구시와 청주시는 이미 평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대형마트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어떻길래 그런 걸까요? 2012년부터 골목 상권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대형마트는 의무적으로 매달 이틀 휴업을 해야 하고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평일을 의무 휴업일로 정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자체가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요일에 장보기가 어려워서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불만이 제기됐고 이커머스 플랫폼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대형 마트만 규제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일었습니다. 대형 마트가 휴업하면 그 반사 효과를 전통시장이 보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이 보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정부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 속에서 대구시는 지난 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무 휴업일을 월요일로 바꿨고요. 이어서 충북 청주, 경기 고양, 김포, 구리 등도 평일로 휴업일을 변경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이어져 왔는데요. 이번에 서초구가 최초로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김광석의 변해간에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생각한 그 길로만 움직이며 그 누가 뭐라 해도 돌아보지 않으며 내가 가고픈 그곳으로만 가려 했지. 그리 길지 않은 나의 인생을 혼자 남겨진 거라 생각하며 누군가 손 내밀며 함께 가자 하여도 내가 가고픈 그곳으로만 고집했지. 그러나 너를 알게 된 후 사랑하게 된 후부터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 나의 길을 가기보단 너와 머물고만 싶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 오, 너무 쉽게 변해가네. 오, 너무 빨리 변해가네. 오, 너무 쉽게 변해가네. 오, 너무 빨리 변해가네. 그리 길지 않은 나의 인생을 혼자 남겨진 거라 생각하며 누군가 손 내밀며 함께 가자 하여도 내가 가고픈 그곳으로만